대학 전공교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비교과 활동이 돌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웬만하면은 비대면 수업을 했죠. 자, 비대면 수업은 전공, 학점을 따는 수업 외에 다른 거는 일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에서 비교과 활동을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실은 대학의 레벨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전공 교과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통 제공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보통 대학에 갔을 때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많고 뭔가 하는 게 많고 막 활동이 많아요. 자, 그럴수록 학교에서 많은 기회를 주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많이 제공을 안 하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내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이제는 오늘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웬만하면 이제 전부 대면 수업해라. 더 이상 비대면 수업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대학에서 우리가 비교과 활동 다시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학생들이요, 지금 1학년도 1학년, 2학년도 1학년, 3학년도 1학년인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어떤 비교과 활동이 있는지 기억 잘 못해요.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비교과 활동. 일단 전공 교과 안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학교 내 활동을 제외한 모든 대학 내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요, 교외에서 대외 활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외 활동은 또 비교과 활동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기로 해요. 근데 일단은 비교과 활동에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것도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일단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아리 활동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잘 안 해요.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요, 취업과 연결되는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런 자치기구라고 하죠. 학생들끼리 조직하는 여러 단체 활동에 보통 참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생기부 작성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했었죠. 뭐 내가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됐었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단체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경험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취업이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겠지만 해당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내가 함께했던 경험, 그리고 이 동아리에 보면 직책이란 게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오면서 내가 맡는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런 거를 자소서의 소재로 응용하기가 매우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공 대표 또는 뭐 대의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 과대표라고 하죠. 자, 근데 보통 이거는요, 사실은 봉사활동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학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학교를 못 오게 하고 수업만 비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전공대표라는 것도 해봤자 의미가 거의 없었던 거죠. 지금 대학에서 축제를 다시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엄청난 혼선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 축제 어떻게 했었냐? 이러면서 아마 기억을 복귀해 가면서 아마 다시 치르는 축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 기업 탐방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여러 큰 회사들의 전공별로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요, 해당 기업에 방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조업들이 많아요. 방문을 해서 회사를 보고 제조 공정을 보고 일종의 수업도 조금 듣습니다. 자, 그리고 저같이 취업 전문가, 진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수업을 해주죠. 대학생활 이렇게 해라, 취업할 때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옛날에 많이 해줬습니다. 이거 코로나 터지고 다 끊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런 거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업 탐방하고 1박 2일, 보통 2박 3일 이렇게 일정으로 가요. 그래서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 되게 쓰기 좋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뭐 우리 뭐 간장 만드는 뭐 샘표 이런 데서는 주기적으로 공장 견학 프로그램들 전부 했었습니다. 안 갔죠? 그동안 안 했죠? 있는 거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요, 기업들이 주최하는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여러 행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 다시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들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비교과 활동이 곧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 경쟁력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희 학교 그런 거 안 하던데요." 그러면 학교가 게으른 겁니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공모전 많이 하는데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건 맞고요. 수상한 거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돼요. 내가 참여를 했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향후 내가 직무 활동, 그러니까 직무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는 공모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나갔던 공모전.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뭐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대외 활동 같은 거는 이제 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갑니다. 학교 외에도요. 기업들이 운영하는 봉사 활동도 있어요. 몇 년 안 했는데 뭐 삼성 같은 데서는 겨울만 되면 연탄 나르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 그 삼성 이렇게 그 티셔츠 하나 받으려고 엄청나게 가서 막 연탄 나르고요. 갑자기 기자들 오면은 막 얼굴에 막 껌댕이 묻히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턴, 기업 체험, 실습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인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을 때 인턴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업체 뭐 크진 않겠지만 학교랑 연결돼 있는 산학협력돼 있는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체험 활동 이런 거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공들은 실습을 나가요. 뭐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영양사 실습을 가고요. 뭐 여러 가지 실습을 가는 이 전공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공들에서 내가 교과 활동, 학점을 따는 거 외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 실습까지도 사실은 비교과 활동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 빠진 거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까먹고 있었던 거 뭐예요? 글로벌. 자, 글로벌 비교과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이 대표적이죠. 뭐 예전에는 지금 교환학생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이 풀린 나라들은 가고 있고요. 2020년, 2021년에는 교환학생도 비대면으로 수업해가지고요. 교환학생을 나간 걸로는 돼 있는데 서류상 출국은 못한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참 우픈 현실이었는데. 그 다음에 요번에 뭐 교통사고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지만 워킹 홀리데이도 뭐 사실 많이 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대형 어학원들만 살아남았죠. 또는 대학에서 아카데미 코스로 운영하는 ESL 과정 이런 데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가는 학생들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갖고 헤비타트 이런 거 기억나요, 혹시? 대부분 다 몰라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집 지어주고 이러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학생들끼리 연합해가지고요. 봉사활동 가서 현지 뭐 학교 도와주고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교육봉사 같은 거. 지금 다 끊겨 있어요. 근데 다시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꾸준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요. 지금 뭐 중국이 좀 막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업체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 컨퍼런스 이런 거 참가할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나 기업 체험식으로 같이 가가지고요. 좀 통역 같은 거 도와달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어학 실력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경험들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비교과 활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 해야 되냐고요? 웬만하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왜 해요? 왜 하죠? 취업.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취업을 할 때 학점이 좋고 그냥 좋은 대학 나왔어요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와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랑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만큼 내가 취업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직무에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생활을 얼마나 꾸준하게 잘 열심히 시간 관리하면서 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자기소개서의 경험 소재가 되는 거고 면접에서 답변 소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비교과 활동 내가 많이 할수록 취업에 유리해지는 게 바로 비교과 활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비교과 활동을요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드릴게요. 비교과 활동은요 일단 활동이 적어지잖아요. 자소서 쓰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소서에 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 해야 되죠? 라고 찾아오는 학생들 진짜 많고요. 오직하면 저는 프로그램 중에 자소서 무조건 완성하는 워크시트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나오는 학생들 좀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괴롭혀갖고 억지로라도 쓰게 만들거든요. 자, 그거 좋지 않죠? 일단 내가 경험 소재가 많으면요, 비교과 활동이 많으면요, 쓸 게 정말 많아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 직무 연관성이 높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죠. 코치님, 제가 아직 직무 못 정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제가 써놨죠. 직무 못 정했으면 협업 작업이 가능한 활동, 혼자 하는 거 말고요. 웬만하면 여러 명이, 웬만하면 다른 전공 사람들이, 다른 학교 사람들이, 나랑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했던 경험을 활동으로서 쌓아둔다면 그게 상당히 좋은 여러분들의 비교과 활동 소재가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양하게 할수록 좋아요. 네, 자,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요. 여러분들 해외 경험도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돌아오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비교과 활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해외에서 만드는 매출이요. 거의 기업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할 사람, 글로벌 비즈니스,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관심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 이제는 눈을 뜨고 잘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 정말 중요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분들 생각을 해서 시간 관리 잘 하면서 비교과 활동도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하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원종이었습니다.